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시리우스에서 그 물리를 가르치고 과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곽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줌으로 많이 와주셨네요. 줌으로 좀 많이 와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설명하는 거는 한 30분, 4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이나 줌이나 전부 그때 한번 질문을 합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단은 과거에 대해서 이제 입시 절차나 아니면은 현재의 과거에 대한 입시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이들한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저기 어디야? 네. 너 저기 법대 갈 거야? 그러면 법대 가면 아니야.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공계를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뭘 하더라도 이제 과학고를 가는 게 유리합니다. 아이들이 일단은 선택의 폭이 넓고요. 어, 성적으로도 사실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희 아이들이 보통 서울권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성이나 세종 이쪽으로 보실 수 있고 지금은 이제 경기북 아이들도 조금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아이들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공계 전문대학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아닌 친구들은 서울대 쪽으로도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음, 내가 이공계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더라도 과학고를 가시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나 부모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 고등학교 난리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지금 아이들이 이제 고2 애들이죠. 이제 고교 학점제 하고 다른 데 가서 듣고 제가 아는 조카나 이런 아이들 보면은 물리나 이런 쪽 개설 안 되면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쪽에서는 힘들어 하시기는 합니다. 선생님들이,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근데, 제가 일부러 조금 옛날 걸 가지고 왔는데, 이게 세종과학고에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전부터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고교 학점제니 해서 물리학, 전 물리 쪽이니까, 물리학, 역학,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었으면은, 과학고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리를 듣고 싶은데 상위 과목이 없어. 요러면은 다른 데 가서 아예 찾아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공계 쪽이라고 하면 그것도 아마도 가장 그 경험이 많고 이제 좋은 선생님들께서 세종과학관, 한성과학고에 분포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 어, 일단 과목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학이나 역학과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고급 물리학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거죠. 그러면은 어 그 대학 갈 때 보면 저희가 과목이 적혀 있는데 아예 다를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물리학이나 그럼 얘가 과거구나. 원래 학교는 가리게 돼 있는데도 그게 보이겠죠, 일단은.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 갈 때도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P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AP는 대학 학점 인정 과목이니까 이제 3학년 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이렇게 듣고 나서 AP, 그러니까 대학 가서 하는 것들을 선수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카이스트를 가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3학년 때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더라도 이제 이공계 쪽이다라고 하면은 과목도 장점이 될 거고 그리고 안에서 있는 활동들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 활동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공계 쪽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네가 굳이 다른 데를 쓸 이유는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작년 과학고 지원 경쟁률을 보면은 매년 사실 비슷합니다. 한성하고 세종은 이제 매년 경쟁률이 5대 1 정도, 4대 1, 5대 1 정도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성이나 세종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었습니다. 세종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아졌고, 그거는
네, 좀 자주 있는 일이기는 해서,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갔거든요. 항상 한 4년, 5년 주기로 요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어서 세종은 그거는 뭐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떨어졌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차이라면 사실은 경기 쪽이 차이가 크기는 합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세종 같은 경우에는, 네, 매년 이제 4점, 요때는 2023년이 아이들이 조금 많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조금 높은 편이었고, 요때 작년이 조금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었고, 그리고 언제나 한성도 이렇게 5대1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경기 북이 이제 항상 많을 때는 10대 1 이렇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0대 1까지 올라갔었는데 올해는 다르죠.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분당 중앙이랑 그다음에 부천 쪽이 생길 거기 때문에 경기에서 쓸 수 있는 곳이 이제 세 군데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지원율이 조금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예상하기로는, 여기도 좀 변화가 있는 편인데, 지원율은 아마도 한성이나 세종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게 절대적으로 지금 10대 1이었으면 그냥 계산하면 한 3.3대 1 정도? 네, 근데 그거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가시는 분들은 여기 또 지역 인재 우선 선발 쪽이 있으니까 방향을 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천도 매년 네, 비슷한 수준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가 주요 입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원서를 쓰는 때가 이제 전부 다 이제 8월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27일 요때 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가 네, 저희가 제일 힘듭니다.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자소서나 이런 준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를 막 해놔도, 저도 사실, 네, 오늘도 이렇게 PPT를 만들었는데, 네, 방금 전까지 계속 수정하다 왔는데, 저도 그런데 아이들이 입시에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요거 내는 시간 전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래서 선생님도 계속 같이 보고,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때라, 요때가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때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 준비하는 게 뭐가 있는지 자소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공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일단은 1단계 그 출석 면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날짜 자체가 이제 시작하는 게 지금 27일 날 이제 서류 마감이 되면은 바로 이제 아이들이 발표가 납니다. 이거 출석 면담은 불려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별로 이렇게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9월 2일, 9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월 31일까지 아이들마다 이제 다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아이들은 같이 가게 되고요. 가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서류를 이제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점수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요때까지 아이들마다 이제 그러니까 출석 면담은 일정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 매년 뭐 여기 대치동 쪽을 앞에 배정하느니 뒤에 배정하느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요게 마무리되는 때가 요때 10월 31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하고 나서 바로 일주일 뒤에 이제 그 발표가 납니다. 1단계 합격해서 2차 면접을 볼 친구들이 이렇게 발표가 나고요. 그러면은 이제 22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짧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쯤부터는 이제 요 2차 대비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바뀐 게, 네, 뭐 이전에 보면은 경기권에도, 1단계 서류하고, 그다음에 출석 면담은 전부 다 전수 보통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변경이 돼서, 네, 3배수만 뽑도록 되어 있고요. 네, 3배수 뽑고 나서 이제 어, 3배수 학생들만 출석 면담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경기 북 같은 경우에 워낙에 경쟁률이 높아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이때도 보여드릴 텐데 좀 면접 시간이 짧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해서였는지
네, 이번에는 조금 변형이 있고요. 인천과고는 매년 네,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시작하는 저희의 파이널 반 일정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진행하기는 하는데요. 개강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 아이들이 진행하고 있던 수업이 저희 기존 반 아이들이 선행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게 7월 5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이후에 이제 7월 12일 일요일부터 저희가 파이널 반이 개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정말 파이널 대비를 위한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선행이나 이런 게 없이 아이들이 이 과학부에 갈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중순쯤이라고 나누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시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반쯤에 이제 아이들 에 맞춰서 저희 숫자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연속적으로 2차 대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대략적인 일정이고요. 월수 평일반하고 주말반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시간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입시 전형에 대해서 아까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1차, 2차라고 보통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비슷합니다. 경기권도 비슷하게 되는데 차이점은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1차 서류에서 1차 이제 출석 면담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첫 번째는 서류입니다.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하고 그걸 다음에 아이들이 출석 면담을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한 1차를 통과한 친구들에 한해서 2차 서류 평가, 이게 그 소집 면접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에서는 저희가 서류 제출해야 하는 게 교사 추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생활기록부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저희가 조금 격차를 만들거나 이제 저희가 시간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 자기소개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제 교사 추천서, 그리고 생기부, 그리고 자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 여기 교사 추천서하고 생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 추천서는 여기 대략적인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맷이 선생님들한테 가게 되고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여기 중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어떤 거 내용을 체크했는지는 볼 수가 없고요. 네, 가능하면 여기 모두 최우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뭐 말씀드리지만 자소서 특강이니 이런 것들을 영상도 공유 드릴 거고 아이들한테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에서 보려고 하는 너희가 이 학교에 올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 뒤에 부분이 이제 수고학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소서에 녹여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 자체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인성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모두 최우수 체크가 되게 하고 싶고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을 저희가 잘 골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고른다기보다는 저희가 아이하고 뭐라 그럴까요? 상호작용이 있었던 선생님을 골라야죠. 왜냐하면 여기 아래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요게 객관식이면 여기 주관식 항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 항목을 이제 체크하셨는데 왜 그렇게 체크하셨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기술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수업을 해도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여러 명 앉아 있으면 선생님들은 더 많으시죠? 학교에서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수업도 잘 듣고 잘 했어요. 근데 딱히 구체적인 내용을 적을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제 최소한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네, 최소한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선생님께 지금은 적어도 선생님께 가서 이야기를 해둬야 됩니다. 바로 8월에 가서 선생님 써주세요 하면 그 선생님이 쓰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해두셨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아이들한테 선생님한테 가서 어떤 수학 선생님이든 과학 선생님이든 가서 선생님 저 과학고 쓰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그래 라고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건 이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동아리 같은 걸 같이 해두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선생님이 뭔가 같이 했던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 동아리든 과학 동아리든 이런 선생님들도 괜찮고요. 그래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적어 주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건 이 생활 기록부겠죠. 생활 기록부는 보시면 이제 네, 항상 학교 생활 올바라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수학 동아리 활동이 있으면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비인정은 제가 봐도 조금 눈에 띕니다. 저희가 아이들 면담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기부를 넘기다 보면 이 비인정이 좀 띄어요. 그죠? 이게 저희는 어릴 때 그 무슨 상이죠? 그 기억도 안 나네요. 네, 개근상을 받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요새는 개근하면 이상한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데 그게 미인정이 있으면 그게 조금 눈에 띄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그 대학교에도 그걸 좀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입학 사정관 분들이. 근데 아무튼 그게 없는 게 중요하고 지금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뒤에 이제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가 1분 늦었다. 근데 본인이 오더니 자기 늦었다고 얘기하다. 네. 그래서 체크가 됐는데 그 내용이 안에 남아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나 뭔가 있다라면은 저희가 어필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오히려 뭐 내가 좀 더 정직한 학생이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가능한 없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독서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에 10권 이상은 꼭 넣어라. 지금 너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10권 다 넣어라.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0권을 다 썼는데 다 소설책이면 좀 그렇겠죠. 그죠? 아니면 다 인문학 책이면 너 왜 과학 보려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은 그래도 몇 권 정도는 수과학이 있으면 좋고요. 또 요 내용 자체도 저희가 나중에 자소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 네, 수과학 책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내신, 지금 아이들 내신 갔는데, 수과학 꼭 A 맞도록. 다른 과목은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뭐, 한문이 C다. 네,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이 없는데, 이제 수과학 쪽은 가능하면 A가, 전부 다 A가 되도록. 그리고 B가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준비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아무래도 요거는 바로 수치화가 되는 부분이니까 아이들이 지금 마지막 시험 내신 기간인데, 요거 잘 준비하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부 특기도 이따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특기 내용은 뭐, 없다라고 해서 리스크가 되는 건 아닌데, 세부 특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할 때 조금 아이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세부 특기에 대해서, 세특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두 가지를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내용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 일이거든요. 내가 했다고 적힌 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 무조건 알아야 돼요. 여기에 암석의 분류에 대해서 적절히 알았으며 라고 했는데 그 개념을 물어봤는데 몰라.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종종 다양한 학교에서 세특을 너무 화려하게 적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화학과 물리에서의 엔트로피의 차이를 아이가 파악했으며 무슨 소리일까? 네. 예, 선생님이 너무 잘 적어주시려고 한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좋게 보시니까. 근데 하지만 그걸 물어봤는데 모르는 순간 그것도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나씩 챙겨서, 생기부를 받아서 챙겨서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사실 요 내용들에 관해서는 지금 이미 쌓여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선생님 자소서도 제가 그렇게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내용도 독서록이나 지금 마지막 내신 말고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성과학고나 다른 세종과학고에서도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자소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자소서 항목이 뭐 학교마다 다르다라고는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과학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했던 경험을 적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문항이 조금 다르고 글자 수가 조금 다르지 이거는 경기권에서도 동일합니다. 물론 경기권에서는 다른 것들을 좀 추가하기는 해요. 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나의 꿈, 진로에 대한 내용들 요 네 가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이
저희가 지금 힘을 들여서, 아이들이 힘을 들여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세 권의 독서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자소서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소서 준비할 때 일단 배제해야 되는 사항은 네, K모, 그다음에 뭐 각종 대회 입상 실적 혹은 영재 학급, 영재 교육원 이런 거 다 빼시는 게 맞고요. 다른 데서 본 시험 같은 것도 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네. 제가 아이들한테 1, 2, 3, 4번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뽑을게. 외부에서 상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내가 뽑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나 외부에서 있었던 그 성적 같은 것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말이 나가는 순간 최하 등급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종 그 영재원을 굉장히 적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세종 썼는데 세종 영재원 다녔어요. 네, 적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적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제하시면 되고요. 뭐, 물론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같이 보면서 보고 있으니까 그럴 걱정은 없을 텐데, 네, 그런 거 적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영재고랑 다른 거는, 교내상도 여기에서는 기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재원은 말씀드리면 꼭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영재원에서 배운 내용도 쓰면 안 돼요? 했던 실험도 적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이 영재원을 다녔다. 요게 아닌 거고 거기서 했던 실험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소서에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적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어딘지 특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제일 간단한 건 인성 같은 건데요. 이게 자기 진로 관련 내용이네요. 진로 관련 내용은 400자 정도인데, 대략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위에 묻는 내용도 비슷하고요. 첫 번째는 내가, 동기가 뭐냐? 꿈을 가지게 된 동기가 뭐냐? 그러면 이 동기는 이 친구는 작년에 갔던 친구인데, 네, 탐구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내용 자체가 이제 내용을 적어 놨는데 그 면접관들이 해야 하는 게 자기소개서든 여기 인성이든 아니면 과학 자소서든 해야 되는 내용이 진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적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세특에 적혀 있던가 아니면은 생기부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면 편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그건 공식 서류고 실제로 했다는 내용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걸로 시작하게 돼서 적으면 좋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중등 때 내가 무언가를 해봤다. 그래서 무슨 꿈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네가 과학고에 가서는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여기 붙는다면 뭘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조금 조사해서 적어 놓는 거. 그래서 내가 요거 저거를 잘 좋아하고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뭔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과 뭔가를 더 해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졸업을 해서 뭔가에 이제 그 큰 학생이 되겠다. 큰 학자가 되겠다. 과학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가는 게 자기 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자기 주도적 실험이나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흔히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제가 자소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아이들이 엄청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실험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실험을 적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면접관이 안 물어봅니다. 왜요? 학생이 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여기 자기주도적인 학습이에요. 근데 중학생이 정밀한 실험을 해서 뭔가 전람회에 나가서 금상 같은 걸 받을 만한 일을 했다. 네, 중학생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손을 탔다? 혹은 학원에서 했구나.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자소서 점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물어봅니다.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시작해야 되는 내용 자체가 굳이 선행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건 재작년 거긴 한데, 네.
요거 워낙에, 네. 근데 아무튼 시작한 게 중력 가속도 측정이고요.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9.8이다, 가속도. 그럼 그거 측정하는 법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럼 선생님 너무 시시한 거 아니에요?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실험인데? 네. 근데 같은 실험을 해도 아이들이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각각에 대해서 다르게 할 수 있고, 그 실험을 하다 보면 실제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세트를 사서 해요? 그럼 완벽한 실험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뭐 잡고 시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9.8이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과학이고 이 아이가 스스로 했고 내가 여기에 집착을 가지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걸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력과 속도의 차이를 받고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그걸 개선을 하고 또 개선을 해서 2차, 3차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제가 아이들한테 그 계속 강조하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문제를 읽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저희가 이게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에 맡기거나 아니면 뭐 하면은 과학고 자소서를 실험 보고서처럼 써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 맨 마지막에 뭘 적으라 그랬냐면 과학 보고서엔 그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나를 소개하기 위한 증빙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배웠고 내가 왜 이걸 좋아했고 왜 이것 때문에 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제가 요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뻔한 걸 적어오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요게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고요. 물론 자소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형태일 필요는 없고요. 뭐 다양한 주제를 잡아서 그리고 자기 진로나 꿈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 뭐 제가, 아, 첫 번째 거는 조금 안타까운 건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첫 번째 거 보면은 전기장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 되는가에 대한 본인의 의문과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 자체도 꿈 자체가 이론 물리학자였어요. 그러면 나는 이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자신의 사고 실험을 적은 거예요. 근데 과학고에서는 실제로 사고 실험이 잘 된 적은 제가 못 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학 자소서도 있잖아요. 수학 자소서는 실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에서 이런 내가 이론적인 부분이나 논리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과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은 네, 실험으로 진행하는 게 조금은 더 낫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그 물리를 잘하는 친구였는데도 안타깝게 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랑 조금 보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재원생 대상으로 저희가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그, 지금 말씀드린 뭐, 그,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 내용들을 아이들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인강 사이트에도 저희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오시면 저희가 이거를, 네, 공유를 드릴 거고, 그렇잖아요. 사실, 네. 네,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조사하시고 찍고, 근데 애들이 봐야죠, 사실. 네, 지들이 쓸 건데, 그죠? 부모님 절대 써주시면 안 됩니다. 써주시면, 글이, 네, 티가 납니다. 네, 애들 글하고, 요새는 세 가지가 티가 나요. 애들이 썼는지, 엄마 아빠가 써줬는지, GPT가 써줬는지, 다 보이거든요. 네, 사실 애들 글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시작, 뭐, 끝, 결론,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 손 봤구나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오탈자가 들어가고 그런 거는 괜찮은데, 굳이 그런 거를 손봐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완결된 800자의 완결된 내용을 넣기도 어렵기는 하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소서 특강 때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 저희가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간단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신청 기간은
네, 네, 실제 오늘부터, 내일부터군요. 네, 내일부터 26일까지 재원생 대상으로 받을 거고요. 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될 거고, 네, 그 완성까지 개별 참석됩니다. 네, 이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 네, 잠을 못 잡니다. 네, 목요일 전날, 수요일에. 네, 근데 아무튼, 문화생지 과목 전공 선생님들이 다 배정이 될 거고요. 저희는 뭐, 네, 전부 다 과목별로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전공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선생님들이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공유를 해서 같이 봅니다. 그래서, 과학고에 맞는 자소서, 그리고 실험 설계를 안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가지고 출석 면담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완결된 실험 보고서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게 조금 비어 있어도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 나오게 적는 게 더 잘 적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서 이제 답변을 저희가 대비를 하는 거죠. 개인별로 문제를 네, 네, 준비하고 답변도 준비하고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대1 맞춤형으로 3시간씩 진행될 거고요. 아마 오늘 문자 나갈 때 URL이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네, 신청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이들이 그 서류를 내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별로 다르게 이렇게 불려가게 됩니다. 이게 출석 면담이고요. 출석 면담에서는 보통 30분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0분이고 수학, 과학, 인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수학, 과학, 인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수학 선생님이 뭐 15분 물어보시고 과학 선생님이 15분 물어보시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준비를 굉장히 많이 시킬 거고요. 어떤 내용인지도 지금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담할 때 30분 동안 이렇게 서류가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생기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소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좀 봐오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자소서 아까 작성한 거나 혹은 생기부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중등 개념, 너희가 3년 동안 뭘 배웠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뭐 학교별로 사실 큰 차이는 없긴 한데요. 세종이랑 한성의 차이는 뭐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고요. 근데 이 면접관들이 매년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크로스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사하고 학교의 경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 북이라고 봐야죠. 다른 학교들은 지금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기는 서류가 작년까지 굉장히 중요했고요. 올해는 오히려 네, 또 서류로 3배수까지만 뽑는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 매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금요일인가 나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거 봐서 이제 저희가 또 조금 변화를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른 세종하고 좀 세종 한성하고 다르게 뭐 추가 문항이 있다든가 문항이 매년씩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중등 개념입니다. 중등 개념. 중등 개념인데, 이 중등 개념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무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게 실제로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처음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네, 요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네. 왜냐면 내가 부력 갖고 식을 알고 1, 2, 3, 4, 5에서 고르는 건 알거든요. 계산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거든요. 네. 근데 설명은 못 합니다. 네. 불행이 뭔지 몰라요. 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답변을 못 해요. 그러면은 조금 나은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과학적으로 조금 오개념이 들어간 틀린 설명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뽑힐지는 명확하죠. 그렇죠? 세 번째 친구입니다. 네. 이게 선생님 이게 되나요? 싶은데, 네, 됩니다. 네, 시킵니다. 됩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어려워해도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럼 말하고 내가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걸 연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항들에 대해서 이미 다 여러 가지로 변형이든 기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쓰던 교재로 보면 이렇게 네 과목이 전부 다 동일한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등과학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쫙 다시 훑고 거기에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학생을 말씀드렸는데 1번하고 2번 중에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건 사실 2번입니다. 5개념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러면 얘가 지금 긴장했구나 하고 다음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네, 자신 있게 5개념을 답하면 그거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계속 연습을 시키고요. 이거 또 나왔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에 아이들한테 만들어준 뭐라 그러죠? 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아이들 네, 작년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소리가 꺼져 있군요. 이 친구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 영대 이 친구 좀 나아졌습니다. 이동권과 네. 영동 네, 처음에 얘기했던 게 영 요거예요. 답이 등속 운동이 뭐냐 그러니까 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0이냐? 하니까 성욕이 0이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그래도 일에 대한 정의를 똑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나아집니다. 저희가 나아지고 요것도 처음에 보면 말투만 봐도 조금 티가 나요. 이 친구 보면 지금 네. 네. 더 못 듣겠네요. 네. 네. 근데 이 친구가, 네. 나중에는 연습이 되니까 좀 됩니다. 똑같은 목소리인 거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같은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저 아직도 안 끝났네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잘해집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아이들한테 만들어준 내용으로 녹음을 했던 내용이고요. 길이를 봐도 일단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넘어가야 되겠네. 아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저것들을 제가 마지막에 요거 들려드리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저희 아이들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제 걸 하나 섞어놨습니다. 네. 그럼 구분하실 수 있는지 보려고. 그 정도로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네 이거 붙고 나면 시리우스에서 불러서 초등학생들 가르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말을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네, 애들한테는 맨날 제가 27살이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아무튼 제가 좀 경력이 좀 있어서 최근에 대학원 간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여기 저희 나오는 문제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야, 힘이 뭐냐? 하니까 그 친구가 줄줄줄줄 대답을 하더라고요. 중학교에 있는 정의 자체를. 왜냐면 그게 중학교 정의이지만 고등학교 때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서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실수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게 좋아하는 말인데 그 물리학자 중에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전문가라고 하는 게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실수를 다 해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네를 전문가를 만들겠다. 다 틀려라. 내가 들어주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저희가 네, 뭔가 녹음하는 것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지금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매일 어떻게 어느 정도의 양을 저희 아까 600문제 있었던 걸 어느 정도 양을 공부를 시킬 거다. 그리고 나면은 아이들이 카드를 보고 답변을 스스로 녹음을 할 거고요. 녹음을 한 걸로 저희가 이게 작년에는 이게 안 됐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아쉽다 하더라고요. 녹음하고 나서 내가 다시 듣고 내가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일단은 그냥 넣어놔서 간단하게 요새는 또 AI가 좀 똑똑해서 네. AI가 간단하게 가채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기록이 돼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전달이 될 거고요. 선생님들이 이거 보고 아이가 뭐가 약하구나. 뭐는 잘 돼 있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하시고 이제 저희 자습 때나 아니면 모의 면접 때나 그런 것들을 또 약한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 시키려고요. 제가 이놈들을, 네, 그렇게 얘기하죠. 요 녀석들을 매일 보지를 못하니까, 매일 불안합니다. 그래서 매일 시키려고 제가, 네, 사람들이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개념 자체로 봤을 때 저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답변할 수 있도록 과학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믿고 맡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 이제 저 개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기서 조금 더 파들어가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할 거고요. 여기 아까 아이들 보면은 생기부나 자소서에 맞춰서 저희가 또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 보시면 여기에 뭐 이건 제가 조금 변경한 건데 실제로 간 친구고요. 작년에 뭐 UAM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뭔가 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면 저희가 그걸 모의 면접 때 물어보고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파악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기부나 자소서를 가지고 저희가 모의 면접을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맞춤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주고 있어서 작년에 갔던 친구도 보면 처음에는 뭐 성적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요 정도면은 간당간당합니다. 네, 70점, 여기 지구과학이 아이들이 흔히 과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게 물리나 화학은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물리 원도 화학 원도 들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했는데 지학하고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을 오히려 잊어버린 게 훨씬 많습니다. 중등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시키고요. 저희가 약점을 파악을 해서 준비를 시켜서 다음엔 오히려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잘 봤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약점을 파악하고 갈 수 있도록 모의 면접도 매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소집 면접이고요. 소집 면접 준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 자체는 11월입니다. 끝에 할 건데요. 요거 그러면은 2주 동안 준비해서 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1차 면접을 중간에 진행하고 있을 때 약간 이렇게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9월이나 9월쯤에 이제 소집 면접 대비 문제들이나 아니면 저희 변형 문제, 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어볼 겁니다. 요 소집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아이들은 오히려 1차를 통과하면 요게 조금 더 수월하기는 합니다. 이전에 됐던 아이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보시면 이제 수과학에서 창의적인 문제들을 풀게 되어 있고요. 뭐 30분 준비하고 7분 보통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항수가 생각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인성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들진 않으니까 수학하고 과학하고 보면 보통 한 7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게 아이들이 조금 처음에는 낯설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 게 시간 배분이 조금 안 될 수 있습니다. 수학 열심히 풀다가 과학을 못 읽고 대답을 못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번 이제 순발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문제 풀이 시간에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조금씩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과학 선생님들이 모여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이들이 앉아 있고 몇 명 나가서 그 30분 동안 문제 풀고 7분 발표하고 나오고 이런 동일한 걸로 학원 저희 3층 바로 여기네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흔들림 없이 잘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 잘 받았네요. 네. 작년에 간 친구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성적이 네 보고 어떤 부분이 좀 약하구나 이런 것들까지 혹은 전달력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전부 끝까지 다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 원장 선생님께서 꼭 한번 이야기하라고. 네, 저희 학원의 뭔가 모토 같은 겁니다. 저희가 어, 제가 애들한테 매번 하는 농담이 세 개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27살이랑 죄송합니다. 아, 네. 저희 이야기했던 제가 27살이라고 하는 거짓말이랑 그다음에 네. 제가 두 번째 하는 거짓말이랄까? 네. 거짓말은 아닌데요. 사실 애들이 그런 거 물어봅니다. 선생님 꿈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처음에 강사가 됐을 때 사실 그걸 하고 싶었어요. 뭘 하고 싶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못했거든요. 그 국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못 나갔었기에. 그래서 그때, 근데 다행히 이 원장 선생님하고 처음 했을 때, 제가 왔을 때 좋은 학생들이 많아서
이 친구들이 꽤 여러 명이 국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가끔 연락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지? 싶으니까, 이제는 좀 큰 상을 받는 놈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근데 이, 이 국대 된 애랑 같이 되던 친구가 가서, 네, 이 TV를 보는데, 뭐, 쟤 뭐지? 어디서 본 얼굴인데? 하고 봤더니, 네, 제가 아는 애들이라고요. 노벨상은 아니고, 이그 노벨상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쟤 했던 경우가 있는데, 애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그 노벨상도 받았으니까, 선생님 꿈은 노벨상이다. 너네가 가서 받아오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농담이 아닌 농담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원영 선생님도 이야기하시지만, 저희보다 더 이제 청출어람의 뜻이 그거잖아요. 선생님보다 더 이제 밝은 빛을 내는 그런 친구들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되게 단기적으로 보고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저희도 뭘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학습이나 아니면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거고. 네. 그래서 저희 시간표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월수 개강반이 13일에 개강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주말반이 네, 7월 12일에 개강을 합니다. 시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주말에는 사실은 시간이 몰려 있어서 8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주중에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네. 20분이 더 있죠. 네. 그래서 4시간 20분씩 두 번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업 시간이 조금 길면 장점이 진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똑같이 맞추시는 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게 구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많은 시간 말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지금 파이널 반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가능하면 애들한테 답변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월수가 조금 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이가 말할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강이 될 거고요. 컨설팅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이메일 지금 나가면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이메일로 갈 거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그 그렇게 뭐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편은 아니라 말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용들이 좀 부족하신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상담실장님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정말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거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11월부터는 합격자 반이 운영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 아이들이 파이널 반 때는 선행을 안 하거든요.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등 내용인 거예요. 중등 내용이고 거기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까지 저희 아이들이 구술을 잘 할 수 있도록 대비를 시킵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대학교 갈 때도 구술 면접 보거든요. 그것도 사실 비슷한 연습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찍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아이가 선행을 못해서 어떡하냐. 그런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뭐, 시간이 나시면 사실 단과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한 과목, 네, 실장님 싫어하시는데, 네, 하면은, 아이가 시간이 되면은, 네, 허락한다라고 하면 들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11월 합격하고 와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에서 오랫동안 하셨던 선생님들을 모셨고요. 그래서 11월에 저희가 내신 대비까지 할 수 있도록 네, 이 반을 운영을 한다. 제가 좀 쫄랐어요. 네. 애들한테 연락이 온다고 오거든요. 선생님 하고 그래 잘 지내냐 하면 선생님 물리가 어려워요. 내가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런 내신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합격자 반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줌에서도 많이 오셔서, 혹시 질문이나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